다음 3장이 어드밴스 토픽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 리습을 알려면 이 내부 구조를 좀 알아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요. 어, 3.16인데 functions of no argument, 아규먼트가 없는 함수들, 아규먼트가 없는 함수, 인자가 없는 함수들이라. 아규먼트하고 파라미터의 차이 아시나요? 파라미터는 함수 정의 때 사용하는 거예요. 디펀 할 때, 디펀 할 때 아규먼트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라미터는 디피니션 할 때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규먼트는 호출할 때 쓰는 거, 반대인가? 이거는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럼. 하여튼 간에, suppose we wanted to write a function, 85 곱하기 97이라는 곱하기를 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고 하자. 어떤 그러면 x와 y를 받아갖고 곱하는 거? 그냥 이거잖아. 근데 하여튼 85하고 97을 곱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한다. Notice that this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함수는 인풋이 없다. 이건 인풋이 있잖아. 어떤 인풋이 없어. m이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인풋이 없이 만들 수도 있겠지. 그냥 곱하기 x, 인자가 없다고? 그럼 그냥 써야지. 이렇게 멀티플라이라는 함수를 만들면 되지. no input이다. It does its computation using only pre-specified constants. 이게 constants죠.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그 constants를 사용해서 계산을 할 것이다. Since the function does not take any input, 어떤 인풋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이 함수는 빈 아규먼트 리스트를 가질 것이다. 그쵸? 이렇게 the empty list of course, 그 빈 리스트는 nil이라고 할 수 있다. 그쵸? nil은 empty list니까 let's define this function under the name test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자. define test empty list, 그 다음에 함수 body. After doing this,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결과를 봐보자. 실행을 해보면 8 이상 나오네. 테스트 2라면 에러가 나오겠지. 왜냐면 인자를 받지 않는데 인자를 요청하기 때문에. 테스트는 함수다. 그래서 우리는 must put parentheses around it. 그것을 호출할 때 반드시 parents 괄호를 둘러싸야 된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생략한다면, 괄호를 둘러싸지 않는다면 테스트라는 심볼은 해석된다. 변수의 참조로, 변수 참조로. 참조란 말이 좀 그렇죠. 변수로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해갖고 테스트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로 처리가 돼요. 근데 만약에 래플에서 test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이거 변수로 인식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변수에 대한 참조로 해석된다 라고 해요. 왜 변수에 대한 참조냐면 이 심볼은 어 이건 심볼이거든요. 그래서 심볼이 참조하는 테스트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참조로 생각한다 이거 같은데 설명이 이게 조금 저기 한 이유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냥 언바운드 베리어블이라고 나오죠.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왜 다뤘을까? 근데 이게 그 3.16에서 다룬 건 뭐예요? 아규먼트가 없는 함수를 정했어요. 이게 왜 여기서 나왔을까? 왜냐면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개념이라든지 그걸 설명하기 전에 뭐 밑밥을 깐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이 책은. 그래갖고 그 밑밥을 잘 알아야지 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커트 스페셜 펑션. 커트는 스페셜 펑션이다. 그것의 입력은 이 펑션의 입력은 이벨루에이트 되지 않는다. 더 쿼트 스페셜 펑션은 단순히 자신의 입력을 리턴할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쿼트 푸 이 함수의 이건 이벨이 해석할 때 쿼트는 빌트인 펑션이야 스페셜 펑션이지. 그래서 그 다음 아규먼트를 저기를 해야지 해석해야지. 그럼 푸 에라 일반 함수면 에러가 나겠죠. 근데 쿼트는 아니야 그냥 리턴해 특이한 함수죠. 그래서 쿼트는 스페셜 펑션이야. 그리고 이걸 보죠. 또 이벨루에이션 딱 보고서 쿼트는 스페셜 펑션이야. 이건 그대로 리턴해 해석하지 마. 그대로 리턴합니다. 초기 리습 같은 경우에는 쿼트를 instead of apostrophe to integrate 지금은 쿼트를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 어퍼스트로피로. 근데 어퍼스트로피를 안 사용하고 처음에는 쿼트를 그대로 썼어요. 함수로.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것도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쿼트는 어떤 것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썼어요. const of downside way 라고 할 때 이벨이 봤을 때 const 감수 맞아. 이거 해석하면 up이 돼. 이거 해석하면 그대로 돼. 그러니까 쿼트가 어떤 것도 해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 쿼트를 보고 뒤에 인자를 해석하지 마. 그대로 쿼트 그대로 해석하지 마. 뭐 이런 의미거든요. 쿼트는 정리를 하자면 쿼트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어퍼스토피 하고 쿼트라는 함수 네임으로 이렇게 두 가지 어퍼스토피 이거고 쿼트의 의미는 뜻은 인자를 인풋을 해석하지만 하지마 그대로 리턴.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엔 쿼트를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는 거죠. 쿼트 하게 되면 함수 맞아 빌트인 함수 맞아. 근데 이것은 인자를 그대로 리턴해. 쿼트 인자가 해석해줘? 아니야 그대로 리턴해 이거예요. 현대 리습 시스템은 어포스트로피를 사용한다. 쿼트의 쇼트핸드로 줄임으로 내부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컴퓨터 어퍼스트로피를 쿼트로 바꾼다. 어,
이게 내부적으로는 쿼트로 바꾸네요. We can demonstrate that this happen by using multiple 쿼트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다. The first 쿼트는 stripped away by the evaluation process, but any extra 쿼트는 남아있다. 벗겨져서 없어진다? 처음 쿼트는 벗겨져서 없어지고, 이벨루션 과정에서, 그리고 나머지 쿼트는 그대로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푸라는 건 뭐예요? 쿼트가 있죠. 쿼트는 뭐예요? 인자로 들은 걸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리턴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스트립드 어웨이 되죠. 쿼트 함수야. 맞아. 그리고 나머지 인자를 그대로 리턴해. 이렇게 되죠. 이건 또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라 함수를 봐. 이벨이 봤을 때 문제 없어 함수야. 그럼 첫 번째 인자를 해석해. 쿼트가 있어. 쿼트 함수야. 인자가 뭐야? 쿼트 그대로 리턴해. 쿼트 함수야. 그대로 리턴해. 그럼 쿼트와 푸트가 인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봐도 이벨이 적용할 때 퍼스트는 함수야. 쿼트 함수가 있어. 뒤에 인자를 그대로 리턴해. 그러면 쿼트프 아니야? 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쿼트프가 되죠. 이거는 쿼트프하고 같죠. 퍼스트는 뭐예요? 첫 번째 인자를 꺼내는 거죠. 쿼트가 나오겠죠. 이게 나오거나 그냥 쿼트만 나오겠죠. 이것도 보죠. 이별루션 보고 레스트야, 정상적인 함수야, 넘어가.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해야 돼. 쿼트가 있어. 나머지 그대로 리턴해. 그게 해석하면 쿼트프가 돼. 그거에 레스트 함수를 전달해 주게 되면 이걸 그대로 전달해 주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 쿼트프라고 생각해. 그럼 여기에 레스트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원수를 제거하고 푸가 돼. 여기서도 이별을 하죠. 그럼 랭스 정상적인 함수야. 그리고 쿼트는 쿼트프가 해석되죠. 그러면 이 쿼트프를 랭스한테 전달하는데 랭스한테는 쿼트프가 되죠. 그래서 두 개가 되겠죠. Depending on the version of 리스 버전에 따라 너희 컴퓨터에 동작하는 버전에 따라 너는 가끔은 볼 수도 있어. 쿼트라는 것을 이게 쿼트로 쓰여진 건 쿼트 대신에 쇼트핸드 폼 아포스트로피 대신에 쿼트가 진짜 쓰여져 있는 걸 볼 때도 있어. 여기서 주의할 게 뭘까요? 이 쿼트라는 스페셜 펑션. 여기서 쿼트라는 스페셜 펑션을 할 때 헷갈리기 쉬운 게 있어. 주의할 게 있어. 쿼트라는 스페셜 펑션. 주의점은 물론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쿼트의 인자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쿼트의 인자는 해석되지 않는다. 인자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쿼트로 표현된 익스프레션이 인자로 들어갈 때 계산. 인자로 들어갈 때 계산. 무슨 말이냐면 계산 이게 중요한데 어, 어, 예를 들어 아까 봤던 건데 first 하고서 쿼트 이 경우 이런 경우 봐봐요.
first는 함수 맞죠? 그럼 이걸 evaluation 하게 되면 cut-off가 나오죠. 그럼 cut-off의 first는 어떻게 할까요? first의 인자에서 이거를 cut-off를 줄 때 q, u, o, t, e, f를 인자로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cut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해석된 게 이 인자가 쿼트가 포함된 게 입력으로 들어갈 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헷갈려요.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널 스트럭처 오브 심볼이라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제 생각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이스도요. 지금까지 이 책에서 우리는 그려왔던 심볼들을 그냥 그들의 이름으로 그려왔다. 하지만 커먼 리스트에서 심볼은 실제로는 어떤 복잡한 어떤 오브젝트들의 구성품이다. 구조체 합쳐진 거다. Meaning they have several parts to them.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의 several parts들 그러니까 대모가 심볼스지. 그 심볼에는 여러 개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심볼에는 이건 복수 명사로 대표 명사지. 그냥 심볼이지. 심볼에 여러 개의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들은 다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거야. 개념적으로 볼 때 심볼은 어떤 블락, 5 포인트를 가지고 블락이야. 5개 포인트가 가리키는 블락, 그 5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심볼의 이름이야. The others will be defined later. 나중에 정의할 텐데 내부 구조를 심볼 FRED의 내부 구조를 보면 다음 같이 돼 있어. 네임으로 이렇게 이게 심볼이거든. 더 프레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커테이션 마크 이 커테이션 마크가 있잖아요. 어떤 프레드라는 심볼에 나오는 이게 실제로 심볼이 만들어지면 이게 네임에서 프레드라는 어떤 값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인데 이걸 스트링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스트링은 연속된 문자열이야. 그들은 좀 더 챕터 9에서 다룰 건데 좀 챕터 9에서 더 포괄적으로 다룰 거야. 지금은 이 서피스트 하는 걸로만 충분해. 노트 때 스트링들이 심볼의 어 네임이 저장될 때 스트링으로 저장된다는 것만 알면 돼. 심볼과 그것의 이름이라는 포인터는 실제로는 두 개의 다른 심볼과 이름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거야. 둘은 다른 것들이야. 어떤 심볼, like cons 같은 심볼이나 혹은 플러스 같은 심볼은 네임으로 리스 펑션을 써. 콘스란 심볼은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데 펑션 셀이라는 어떤 컴파일된 코드 오브젝트를 가져. 펑션 셀 that represent the machine language instruction for create a new concept.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 때 그 명령어를 가진 이 콘셉트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콘셉트를 만드는 거잖아. 이것들이 원래 콘셉트이 이렇게 뭐 콘셉트를 만들고 뭐 포인터를 이렇게 설정하고 이런 게 인스트럭션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머신 랭귀지로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을 머신 랭귀지는 되게 짧죠. 예를 들어서 한 8바이트로 돼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어딘가 메모리 있고 이것을 가리키는 거야. 펑션 셀에서. 아, 펑션이란 셀인가 보다. 펑션 셀이 아니라 이것도 네임 셀이겠네, 그럼. 어, 그러니까 이게 심볼은 이렇게 네임으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펑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리키고, 실제 데이터는 여기 있어, 펑션은. 우리가 주로 리스브 익스프레션, 예를 들어서 이런 걸 equal 35라는 콘셀 체인을 그린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다음과 같이 심볼 instead of showing its internal 내부 구조를 보이지 않아. 대신에 심볼의 이름만을 사용해. 그치?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equal 3 오잖아요. 그럼 이건 value잖아. value는 구조체가 없어. 그 자체가 값이기 때문에. 근데 equal은 심볼이에요, 이거. 어떤 심볼? 이건 함수를 나타내는 심볼인데, 함수나 뭐 변수나 다 마찬가지지만 네임이 있어. 심볼은 네임은 equal이라는 스트링을 가리키고, 그쵸? 그리고 여기서 펑션에 대한 셀이 있어요. 펑션은 뭘 가리키냐면 기계어를 가리켜요. 기계어. equal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비교하는 거, 뭐 포인터를 받아갖고 두 개의 그 콘셀을 비교한다거나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하는 이게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이걸 다 해갖고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펑션이 가리키는 거 이거지. 잠깐만. 이거는 내부 구조를 설명했네. 이건 심볼이고, 이퀄 3호에 대한 내부 구조는, 그쵸, 콘셀이 있죠. 이퀄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리고 3호는 콘셀이 없지. 3호는 콘셀이 없지 않냐? 3, 5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지 이거? 이렇게 되면 아니지. 리스트는 각각의 엘리먼트가 콘셀이잖아. 내가 또 헷갈렸다. 그치. 이렇게 나타내잖아. 콘셀 체인으로. 리스트니까. 그리고 3, 5를 가리키지. 이건 밸류니까 그대로 이렇게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될 거야. 콘스탄트로서. 근데 이퀄이라는 건 심볼이야, 이거. 이거는 이게 아니라 스트링이 아니라고. 밸류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퀄은 이렇게 나타내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 근데 이거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거는 이렇게 된 거야. 심볼 스트럭처를 말하는 거였어. 그래서 네임이라는 것은 equal을 가리키고, 펑션이라는 거는 어떤 그 코드를 가리키고 있어. 이런 구조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equal이라는 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리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치? 여기서 보면 요거는 문제가 없어. 밸류니까. 근데 그쵸? 밸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실제로는 심볼이라는 거지. 심볼이 이런 구조체고, 구조체 네임은 이렇게 되고, 이거 컴파일된 명령어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기계어들이. 하지만 만약 우리가 we can show more detail,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여기서 익스프레션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죠. We can extend the 다양한 component of a symbol. 심볼의 컴포넌트들, 지금 네임하고 펑션만 맞지만 다양한 그 컴포넌트를 뽑을 수가 있어. 빌트인 펑션 like symbol name 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이 네임을 꺼낼 수가 있고, 심볼 펑션 하게 되면 이 펑션을 꺼낼 수가 있나 봐. 다음은 illustrate this. You will see something slightly different if you try it on your computer, but the basic idea is same.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이밸류에이션이 딱 보고서 심볼 네임은 심볼을 인자로 받아서
네임을 꺼내는 함수네요. 그래서 함수니까 넘어가. 이건 빌트인 함수니까 넘어가. 그러면 이걸 쿼트 이퀄 이밸루에이션 하게 되면 쿼트는 뭐야? 해석하지만 인자를 그대로 리턴해. EQAL이겠죠? 그러면 심볼 네임은 심볼을 인자로 받는 함수야. 그래서 이게 전달돼. 그러면 이게 전달되는 거야. 이게 심볼 네임에 전달되면 어 이게 리턴한 건 이퀄을 리턴하겠지. 스트링 있는 거. 그리고 심볼 펑션을 리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똑같이 이꼴로 저기 해석된 다음에 이것이 심볼 펑션의 함수로 들어가겠지, 인자로 들어가겠지. 그럼 심볼 펑션이 이 심볼 보고 심볼 구조체에서 코드를 compiled equal 펑션 코드는 이거다 하고 코드를 보여줘. 이건 실제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좀 어렵지만 이게 되게 재밌고 이거 알아둬야 돼요. 그냥 람다라는 걸 배울 텐데 람다도 되게 중요한 건데 람다까지만 할게요. 람다 노테이션 우리가 노테이션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 이블 노테이션도 쓰고 박스 노테이션 쓰고 이블 노테이션은 잠깐만 박스 노테이션을 썼어요. 이거 둘 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노테이션이란 건 뭐냐면 익스프레션스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익스프레션을 리스브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함수와 인풋으로 정의해요. 근데 그래서 이 익스프레션을 어떻게 나타내냐 이벨로테이션은 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a라는 함수 뭐 x, y 뭐 이렇게 해도 되고 3, 4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익스프레션이고 이거의 표기법은 이별 노테이션이에요. 왜냐면 이별 함수가 이 표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근데 함수를 박스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에다가 3, 4가 입력된다. 이건 박스 노테이션이에요. 익스프레션을 박스로 표기한 거예요. 이 박스 표기법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우는 게 또다시 람다 노테이션을 배울 거예요. 이것은 익스프레션을 람다로 표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람다 노테이션은 알론조 처치가 만들었다. 프린스,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자다. 처치는 클리어하고 모호하지 않는 방식을 원했다. 모호하는 데 있어서 함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박스 노테이션으로도 함수를 사람들이 설명하고 이 리스트로도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좀 더 아주 명백하고 모순 없이 모호하지 않은 방법으로 설명하고 싶었다. 그들의 인풋 그리고 그들의 계산 그들이 수행하는 계산과 입력에 주안점을 둔 포커스를 둔 이 람다 노테이션에서 펑션 add 3 to number는 다음같이 쓰여진다. 아래같이 또 람다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펑션이 3을 더한대요. add 3을 더한대요. 3을 어떤 숫자에 더한대요. 그러면 박스로 하게 되면 add해서 어떤 입력을 받으면 3을 더한대요. 그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add 함수를 만들어서 add 3x로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처치는 아주 클리어하고 명백하고 아주 앰비규어스한 방식으로 이걸 대신 람다를 쓰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요, 얘는 람다 x 닷 3 플러스 x로 썼어요. 이게 되게 이해하기 힘들죠. 람다 x가 나타나는 건 x는 인풋이다 아규먼트고 다수로 연결해서 3 플러스 x는 함수의 바디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함수의 정의를 간단하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했었대요. 그리스어로. 존 메카시, 리스를 만든 창조자. 존 메카시는 학생이었어요. 처치의 제자였어요. 그는 처치의 표기를 함수를 기술하는데 사용했어요. 채택했어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함수를 스페시파이 하는 건 정의할 때, 이거 함수를 사용할 때가, 이건 함수를 사용할 때 있잖아요. 함수를 정의한다는 건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디펀하고서 네임이 add라고 한다면 인자로 x를 받죠. 그리고 바디로 저걸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리스트에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잖아요. 예전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문장으로 썼겠죠. 근데 이걸 처치는 이걸 더 간단히 람다 x 이거 인자잖아. 그리고 바디 그냥 써. 3 더하기 x로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거예요. 더 리습은 unnamed function 람다 x 3.x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게 함수를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람다를 써갖고 디퍼는 안 쓰고 람다 x 플러스 3x 이거 바디고 인자고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름을 쓰고 아규먼트를 나열하고 바디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간단하잖아요. 이게 없어진 거야. 그냥 람다 x 점 3 플러스 x 왜 여기서 플러스 썼냐? 애들 쓸 필요 없어요. 애들하고 왜 썼냐 내가 플러스지. 이건 내가 잘못 쓴 거고 그냥 바디 쓰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어떤 펑션 fxy가 3x 제곱 플러스 y 3x 플러스 y다. 그러면 이게 3 뭐라고 3x 플러스 y 제곱 이걸 인자가 두 개 있네. f라는 함수는 이름이잖아요. 람다는 그렇게 안 쓴다는 거. 람다는 x y 점 3x 플러스 y 제곱이라고 쓸 것 같은데 오드비리트 람다 이렇게 썼네. 괄호는 썼네. 인자를 쓰고 점으로 바디를 나타냈어요. 이게 람다 노테이션이야. 리습에서 존 메카시가 리습을 작성해서 람다의 표현법을 그대로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갖고 오네. 그래서 람다 하고서 xy 노테이션 아규먼트 리스트 그 다음에 바디 이런 식으로 정의했어. 이렇게 해서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함수는 원래 재사용하고 매번 사용되는 거 반복되는 작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함수를 쓸 때 이름이 있다는 거는 되게 편리하잖아요. 이름은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재사용이 되니까. 근데 이름이 없는 이렇게 이름이 없이 아규먼트 바디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건 함수가 더 비효율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함수의 이름이 효율적인 거 아닌가 그 얘기죠 저는.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을 디펀으로 해서 a라고 만들고 이 a는 뭐 1을 더하는 3을 더하는 함수다
예를 들어서 일을 도와는 함수라고 한다면 필요할 때마다 A 하고서 그냥 이름을 갖다가 가져다가 쓰면 되잖아요. 훨씬 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만들지 않으면 쓰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as you can see 보듯이 람다의 표현, 그 람다로 표현하는 익스프레션은 similar to the 처치의 표현 방식과 되게 비슷하다. 처치 방식하고 되게 비슷하다. 람다 시작하고 그리고 훨씬 더 디펀하고도 비슷해. 디펀에서 그쵸. 디펀하고 네임을 빼고 아규먼트 리스트, 바디 리스트, 바디. 그러니까 람다가 디펀의 네임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데 하지만 디펀과 다르게 람다는 펑션이 아니다. it is 마커. 람다는 이거는 펑션이 아니래요. 이거는 마커다. 다루어진다. 이별에 의해서 특별하게 다루어지는 마커다. 우리는 이 람다 익스프레션에서 챕터 7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마커라고 그랬어. 그 람다를 우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아직 내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어. 람다는 함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노테이션이다. 또 다른 노테이션이다. 박스나 이브라고 좀 다르죠? 이거는 처치 방식. 람다 인자 점 인자 바디 처치 방식을 가져왔어. 그래서 이거는 람다 그리고서 아규먼트 리스트 바디 그냥 바디라고 써도 돼. 이건 아규먼트 리스트 이렇게 써갖고 람다를 쓰는데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있는 게 함수잖아요. 그래 디펀드 스페셜 펑션이었거든요. 디펀은 스페셜 펑션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디펀하고 다르게 람다는요 마커라고 불러요. 함수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디펀이 하는 일은 네임과 함수를 연결하는 거였다. 그래서 타이핑은 new function definition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때 예를 들면 하프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 두 종류의 네이밍이 사용된다. 하프라는 네임 심볼로서 하프와 그리고 함수로서의 하프 네임. 근데 다이어그램 아래 그림을 보자. You can see the name cell 하프 펑션 오브젝트가 나오고 이제 펑션 셀은 가리키는데 뭘 가리켜? 펑션 오브젝트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펑션 오브젝트는 기계어라고 그랬잖아요. 대지서
리얼 펑션, 실제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정확히 이 함수 오브젝트는 depend on the implementation of common receive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래 다이어그램을 기술에는 아마도 람다 익스프레션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야. 이게 기계어라고 봤잖아. 근데 이게 람다 익스프레션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이 람다 익스프레션을 기계어로 만든 거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볼 때는 우리는 이 펑션은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됐고 이걸 기계어로 바꾼 거로 보는 거지. 이건 구현체마다 달라. 물론 람다 익스프레션은 단지 out of 콘셀들로 생성된 리스트다. 그치? 그리고 각각의 심볼들 람다 익스프레션에 있는 그 심볼들 각각은 예를 들어서 n이라든지 어, n 같은 거 그리고 난수쌤도 심볼이죠. 이런 심볼들은 리얼리 블락 오브 5 포인트 5개를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심볼이다. 나눗셈이나 n이 심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눗셈 같은 경우는 또 펑션을 가리키겠죠. n은 가리키지 않겠지만 그것은 contained pointer to built-in function object for performing division.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빌트인 펑션을 가리켰죠. 이 빌트인 펑션 자체도 람다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할프는 가리킨다. 빌트인 디비전 펑션을. 그림 3-1은 보여준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어떤 하프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 하프라는 함수는 어떻게 됐지? 우리가 하프라는 함수를 만든다면 디펀 하프 그리고 x, y라는 인자가 들어갔다고 쳐. n이라는 인자. 그리고 바디는 어떻게 돼요? 바디는 두 개를 합하면 나누기 2 하는 거죠. 나누기 하고 플러스 n 해도 되고 뭐 2n 해도 되고 그냥 2로 나누는 거죠.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프는 절반이잖아요. 그냥 n의 절반이잖아요. n의 절반 이렇게 쓰이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갖고 이걸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할프는 심볼이 있잖아요. 심볼은 여기서 네임스로 해서 하프를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건 펑션이니까 펑션은 이걸 기계어로 된 걸 갖고 있다고 봤잖아요. 근데 이 기계어로 된 부분이 실제로는 이건 어떤 기계어로 된 게 이게 자체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걸 펑션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 나눗셈 n 이라는 걸 콘스 리스트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리스트로. 그쵸? 그러면 이거는 나눗셈을 가리키고 이건 n을 가리키고 이건 2를 가리키겠죠. 근데 나눗셈이라는 콘셉트의 이거는 심볼이에요. 이것도 심볼이고. 그러면 이 나눗셈 심볼은 그렇게 이걸 나눗셈으로 심볼로 해갖고 이것도 심볼로 해갖고 이렇게 저는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 책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하프라는 어떤 함수를 정의했을 때
이 함수의 바디 부분 있잖아요. 함수의 바디 부분은 실제로 람다 펑션으로 정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하면 어떻게 잠깐만. 하프라는 함수를 볼게요. 하프라는 함수는 어떻게 하는 거죠? define 하프 and 그리고 바디는 나눗셈 and 2가 되겠죠. 이런 함수가 있을 때 하프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람다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네. 람다로 기술된다고. 이걸 람다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걸 람다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돼? 람다는 근데 람다로 표현하는 거는 간단하지. n 바디 이거밖에 없어. 네임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 실제로 하프라는 심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실제 함수의 바디 부분은 이 람다로 표현한다는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쪼갠 거지. 옛날에는 하프라는 함수를 만들면 이 함수는 어딘가에 뭐 바디가 있고 어딘가에 이름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야. 왜냐 하프 자체가 심볼이기 때문에. 그냥 하프라는 함수 자체는 심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네임스가 있고 하프를 가리켰지. 그리고 이거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 오브젝트가 과연 뭐냐 기계어로 된 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 함수는 어차피 람다야. 람다 함수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어도 이게 실제적으로는 람다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래서 람다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람다는 펑션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냥 마커라고 그랬어. 마커. 그래서 콘셉트로 표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게 콘셉트로 표현되는 건 리스트의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건데 왜냐면 각각의 엘리먼트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람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지. 마커라도 콘셉트를 가지고 있죠. 왜냐면 리스트의 하나의 엘리먼트잖아. 그렇기 때문에 콘셉트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 바디 부분은 람다로 표시된다고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그 람다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람다의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람다가 아니라 이 바디에 해당하는 이걸 펑션이 가리키는 게 뭐냐 이거 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겠죠. 람다가 돼 있죠. 그리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콘셀이 있죠. 그쵸?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근데 이건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n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의 또 엘리먼트라고요. 이게 가리키는 건 콘셉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n이라고요. 이것도 첫 번째 요소가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개가 있는 거네, 이건. 그래서 나눗셈이 있고, 이거는 n이 있고, 이건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네. 이게 내부 구조.
이게 이거요. 이런 모습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n은 뭐예요? 심볼이죠. 이것도 심볼이죠. 이건 밸류죠. 이것도 심볼이죠. 심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건 마커니까 뭐 그대로 놔둘게요. 그럼 이 심볼은 다시 어떻게 표현되냐면 names n으로 표시될 것 같아요. 이것도 심볼로 하면 names n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거는 이것도 심볼이잖아요. 이건 names가 그럼 어떻게 돼요? names가 가리키는 건 이거죠. 그리고 이건 펑션이기 때문에 FNC가 있어요. 펑션이 FNC 때문에 펑션이 가리키는 건 알 수 없어요. 이것도 어떤 람다 함수가 될 수 있지만 이건 빌트인 펑션이라고 그래요. 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이고 이것도 n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거 n. 이건 네임 펑션이고 펑션은 컴파일드 빌트인 펑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와, 이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재밌기도 하네요. 신기하기도 하고. 아, 이거 해볼까요? exercise copy paste 뭐라고 그냐 다음 펑션들을 처치 람다 표기로 나타내 봐라. 근데 깨졌네. 아, 세 개 함수가 더블이라는 함수고 스퀘어라는 함수고 one more p one more p 우선은 더블이라는 함수를 람다로 표현하게 되면 람다 처치 노테이션 처치의 노테이션으로 더블을 나타내면 인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뭐 어떤 람다 x라고 그러지. x의 값은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x2 이게 람다 처치 표기지. 처치 노테이션. 그 스퀘어라는 걸 보게 되면 제곱하는 거잖아. 자기 자신을. 그러면 이것도 람다 x고 다 곱하기 x가 되겠지. 이게 람다 표기로. 그리고 세 번째로 원몰 p 원몰 p는 뭐야? 1보다 크면 1이 더 많은지 아닌지 두 개의 인자를 받을 것 같은데 람다 x, y라고 해서 만약에 그 이퀄이겠지? 아, 이퀄이라는 함수를 쓰면 안 되는데 원몰 p가 뭔지를 모르겠네. 원몰 p를 많이 봤는데 아, 이거 원몰 p는 그래 답을 보자. 책이 어딨지? 아, 책이 없네. 뭐 이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되게 중요한 거 있어. 람다하고 음, 인터널 구조하고 람다. 아, 좋아.